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BBC에서는 왜 손흥민은 되고 그리고 히샬리송은 안 되는지, 왜 손흥민은 되고 번리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떤 내용인지 놀라운 논란에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직접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손 산체스가 갈라타사라이로 가고, 그리고 은돔벨레 역시 갈라타사라이로 가면서 갈라타사라이가 결국 토트넘을 구원했습니다. 에릭 다이어도 같이 데려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두 명의 자원을 이제 토트넘이 처리를 하게 되면서 토트넘은 일단 한시름은 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BBC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 BBC에서는 현재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훨씬 골도 많이 나오죠. 예상되는 골 수도 많고 그리고 슈팅도 많아졌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touches in opposition box,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인데 이게 거의 2배가 늘었어요. 2배. 거의 2배가 늘었고 23.63회에서 43.25회로 훨씬 늘었죠.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공을 따내는 어떤 포세션, 공 소유에 대한 부분도 4.37에서 7.25로 크게 늘었고, 그리고 passes into the box, 박스 안으로의 패스 역시 26회에서 30회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의 색깔이 벌써부터 보인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 가운데에는 역시 손흥민의 활약, 그리고 새로 영입된 메디슨의 활약이 크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BBC에서도 이 저메인 제나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였던 이제 선수인데, 미드필더들이 확실히 경기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첨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메인 제나스가 주목했던 부분은 손흥민의 첫 골에 이 손흥민의 동선입니다. 이런 커브드 런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속을 붙이는 방식인데, 상대 수비수인 오셰를 달고 들어가는 장면이죠. 손흥민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사실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뛸 때보다 가속력이 더 많이 붙죠. 더 가속력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이 속도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롱볼을 따내는 이 속도 싸움에서 확실히 손흥민이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휘어서 뛰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 수비수는 바깥쪽으로 밀려나 버리는 상황이 되죠.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 있는 자리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영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저메인 제나스도 어떻게 보면 이 미드필더 쪽에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이렇게 움직여줄 때 얼마나 편한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또 확보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솔로몬한테 패스한 직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슛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수비수, 그리고 이 골키퍼가 손흥민의 이 공을 막기 위해서 태클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이 약간의 시간을 통해서 찍어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은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했다면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조금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사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BBC의 분석을 볼 수 있고요. 손흥민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빛나는 또 하나의 장면은 바로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여기 모여 있죠. 제가 이렇게 박스를 친 곳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의 선수가 여기 지금 뭉쳐있는 상황이고, 11명이면 이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의 절반이 지금 이 좁은 공간에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좁게 뭉쳐있는 이 공간에서도 공간이 납니다. 공간이 왜 나냐? BBC에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 들어갈 때 전속력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스트라이커라면은 나 박스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빨리 질주할 수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앞에 있는 메디슨을 보면서 굳이 빠르게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서 이 공간에 남겨둡니다. 이 공간에 남겨두면은 솔로몬은 이제 저메인 제나스가 얘기하죠. 말하지 않아도 여기로 넣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이죠. 이 비어있는 곳을 채우려고 하는 뭔가 빈칸이 있으면 궁금하고 이 빈칸이 있으면 넣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거든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로 이동하면서 곧바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BBC고,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골 장면에서는 페드로 포로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이제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이 중간에 있는 사르와 원투 패스를 한 다음에 이제 포로한테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중앙에서 풀어가는
이 토트넘의 모습이 굉장히 세련돼졌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뭐 거의 숨 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심호흡을 하고 차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패스가 가능해지죠. 그 패스가 어디로 갑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 진로로 딱 가는 아주 맛있는 패스. BBC가 그렇게 표현하죠. 아주 맛있는 패스라고. 제가 어떤 댓글에서 이 패스가 너무 맛있어서 이 패스를 점심으로 먹었다 라고 하는 이 외국 친구들의 반응도 봤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맛있는 패스를 넣어준 페드로 포르고 이거를 그대로 마무리한 손흥민입니다.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손흥민의 골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손흥민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부분은 사실 번리의 공격 장면을 좀 살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번리 같은 경우도 후방에 내려와가지고 빌드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골키퍼로부터 시작된 빌드업에서 이제 이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다가와 주면서 이제 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빌드업을 시작하는 어떤 방식들을 보여주는데 자, 번리도 나름 이 후방에서 좀 잘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죠. 이 번리가 이제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내고 패스를 할 수 있는 장면이 도래했어요. 앞으로 패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측면으로 벌려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뒤늦게 압박을 와요. 뒤늦게 압박을 오는데 이 선수가 줄 데가 없어서 뒤로 돌아버립니다. 뒤로 돌았어요. 자, 근데 왜 뒤로 돌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선수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냥 전방 패스를 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 BBC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스트라이커의 위치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니, 이쪽으로 좀 내려와 주거나 토트넘의 어떤 공간이 있는 쪽으로 와서 미리 와 있었으면은 바로 이 장면에서 패스를 바로 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의 이제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토트넘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물론 반더벤, 로메로 같은 발빠른 선수들이 막으러 갔겠지만 적어도 이 돌아선 것보다 훨씬 나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 누구 생각나시나요?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이 딱 이래요. 안 움직여. 이 중간에서 자기는 중앙 공격수다 라는 이 마인드를 이제 버리지 못하고 이 내려와 주거나 뭐 옆으로 벌려주거나 이런 움직임을 상상하지조차 못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도 사이드에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왼쪽 오른쪽 중간 가리지 않고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히샬리송은 여기 그냥 시즈 모드처럼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죠. 아니 뭐 브라질 대표팀이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브라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샬리송이 이런 아주 안 좋은 위치에 있어도 귀신 같은 어떤 패스로 히샬리송한테 패스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브라질이죠. 브라질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또 하나 잘해주는 게 있죠. 아니 그래요. 포지션이 안 좋으면은 차라리 열심히라도 뛰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장면.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이제 패스가 이제 토트넘의 예상대로 흐르는 장면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 탈취돼서 메디슨한테 흐르는데 BBC가 그런 얘기하죠. 야, 진짜 갈 수 있는 최악의 선수한테 갔다. 벌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메디슨한테 이 정도의 공간을 내주면서 볼을 탈취당하냐. 결국에 이게 골로 이어지죠. 이게 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BBC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전방 압박도 잘해주고 그리고 공간도 잘 찾아 들어가면서 이 벌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히샬리송과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탑이 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이거 색다르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취지에 딱 어울린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9번 자리에서 뛰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서둘러서 이 9번 자리에 영입하지 않은 거죠. 이미 자신의 체계에서 이 세계 최고의 선수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놀라운 움직임 그리고 놀라운 압박 능력 이 두 가지는 히샬리송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벌리의 공격수에게도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